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 이론의 핵심을 가장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는 고민이 있죠. 바로 최고의 짝을 찾는 거요. 이게 뭐 연인뿐만 아니라 최고의 직장, 최고의 학교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게임 이론의 바이블 김영세 교수님의 이론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짝을 찾아내는 완벽한 공식, 과연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냥 운에 맡겨야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게임 이론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심지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보통 최고의 짝 하면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제학, 특히 이 게임 이론에서는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안정적인 짝을 찾는 겁니다. 안정적 매칭. 말이 좀 딱딱하죠?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 커플이 파티에 놀러 왔는데 A라는 남자랑 B라는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A라는 남자가 지금 자기 파트너보다 B를 더 좋아하고 B 역시 자기 파트너보다 A를 더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둘이 몰래 빠져나갈 궁리를 하겠죠.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전혀 없는 상태. 즉, 어느 누구도 지금 내 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랑 눈 맞을 이유가 없는 상태. 바로 이걸 안정적 매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남자 3명과 여자 3명입니다. 이 표가 뭐냐면요. 각자가 이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순서대로 나타낸 거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좋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A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자 C를 1순위로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이 A, 마지막으로 B를 3순위로 생각하고 있네요. 이렇게 각자 마음속 순위가 제멋대로일 때 과연 어떻게 모두가 불만 없는 안정적인 커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안정적인 짝을 찾는 방법.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결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중에서도 딱 하나. 과연 누가 먼저 고백을 하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먼저 다가가는 세상이랑 여자들이 먼저 다가가는 세상. 최종 커플 결과가 과연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언뜻 보면 뭐 그게 그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과연 그럴까요? 두 가지 규칙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남자 구의 규칙. 이건 말 그대로 남자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각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1순위 여자한테 가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떡하냐? 고백한 남자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한 명을 일단 찜해두고 나머지는 거절하는 거죠. 그럼 차인 남자는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2순위 여자한테 갑니다. 그럼 그 여자는 원래 찜해졌던 남자랑 새로운 남자랑 비교해서 더 좋은 사람을 고르겠죠? 이런 식으로 차이고 또 고백하고 이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제구의 규칙은 이 모든 게 그냥 밤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왼쪽이 남자가 고백했을 때 오른쪽이 여자가 고백했을 때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남자가 고백하니까 남자들은 전부 자기 1순위랑 커플이 됐어요. 대박이죠? 근데 여자들은 보세요. 2명이나 3순위랑 짝이 됐네요. 근데 반대로 여자가 고백하니까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모든 여자가 1순위랑 맺어지고 남자들이 3순위를 만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먼저 고백하는 쪽, 그러니까 구애하는 그룹은요,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안정적인 매칭 결과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항상 가져가게 됩니다. 남자들이 들이대면 남자들이 이기고 여자들이 들이대면 여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편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고백을 받는 쪽은요, 안정적인 결과들 중에서 자기들한테는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최고가 다른 쪽의 최악이 되는 거의 뭐 제로섬 게임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와,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만약에 내가 이 게임에서 고백을 받는, 그러니까 불리한 쪽에 속하게 된 걸 알았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든 이 시스템을 속여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거짓말의 유혹, 즉 전략적 조작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새로운 상황을 한번 볼게요. 표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있고 저 위쪽 표, 그러니까 각자의 진짜 속마음만 보시면 됩니다. 남자 X, Y, Z랑 여자 A, B, C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자 C의 진짜 마음은 남자 X를 1순위, Y를 2순위, Z를 3순위로 좋아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도 남자가 고백하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아주 정직하게 털어놨다고 가정하고 이 알고리즘을 한번 돌려보면 어떤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자, 모두가 정직했을 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A는 X, B는 Z랑 짝이 됐고 우리가 주목할 여자 C는 Y랑 짝이 됐네요. C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어때요?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1순위 X가 아니라 2순위인 Y랑 맺어졌어요. 뭐 나쁘진 않죠. 하지만 혹시 더 잘 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여자씨가 자신의 2순위인 Y를 어떻게든 피하고 1순위인 X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선호도를 살짝 조작한다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바뀔까요? C가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속마음은 X가 Y, Z 이 순서지만 겉으로는 마치 Y를 제일 싫어하는 것처럼 X, Z, Y라고 순서를 바꿔서 말하는 거죠. 왜냐? 나중에 남자 Y가 자기한테 고백했을 때 어머, 당신은 내 꼴찌예요 하면서 아주 매정하게 거절해버리기 위해서죠. 이 작은 거짓말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자, C의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볼까요? 와, 보세요. 최종 매칭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A는 Y랑, B는 Z랑, 그리고 마침내 C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1순위 X랑 짝이 됩니다. 네, C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거짓말 한 번으로 자기 짝을 2순위에서 1순위로 업그레이드 한 거죠. 이렇게 자기 선호도를 속여서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는 걸 우리가 전략적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진짜 기가 막힌 통찰이 나옵니다. 이 남자 구애 시스템에서는요, 정말 놀랍게도 오직 고백을 받는 쪽, 즉 여성만이 이런 전략적 조작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요. 아니 왜? 남자들은 왜 안 될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남자들은 이미 이 규칙 덕분에 자신한테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을 해봤자 자기 결과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게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오늘 정말 머리가 핑핑 도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들을 싹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입니다. 첫째, 게임의 규칙이 전부다. 특히 누가 먼저 고백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둘째, 고백하는 쪽은 최고의 결과를, 받는 쪽은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된다. 셋째, 이 시스템은 조작이 가능한데 놀랍게도 불리한 위치, 즉 고백을 받는 쪽만이 조작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 거대한 매칭 게임들, 예를 들면 대학 입시나 취업 시장 같은 것들 말이죠. 과연 이 게임들은 공정할까요? 대학 입시,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죠. 취업 시장, 구직자들이 회사에 지원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이론에 따르면 이 게임의 규칙은 과연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